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저 부분이죠. 그러니까 5만 원짜리가 없었던 시절에 쇼핑백 하나당 3천만 원이 든 거 한 6개, 7개를 들고 온 그 상황.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면 저게 금품비리에 찌든 삶이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당시에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예. 불법 정치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의식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고요. 예. 그러니까 뇌물 받은 사람들이 현장 검증하면서 돈 무게도 맨날 재고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에 2kg이 23.2kg입니다. 23.2kg이면은 성인 남성이 이렇게 들고 가면 꽤 무거운 거예요. 아, 그 만 원짜리로 2억을 만들려면 23kg이 넘는 거예요. 네. 엄청난 무게네. 네, 엄청난 무게죠. 아. 그러니까 그 낑낑대면서 들고 가서 주는데 예. 이게 영화 장면처럼 상상해 보면 딱 정확해요. 근데 아. 그것을 영수증 처리 실수였습니다. 이거랑 그 장면이 맞아 떨어지느냐 이런 그 거죠. 부분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 2008년에 그 언저리에는 소위 강신성 씨라는 분한테 결국은 정치자금 받은 거로 돼 있었는데 그 강신성 그래서 그거 확정 판결 또 받았죠. 네. 근데 그 강신성 씨한테 결국 이번에 또 4천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 지금 또 한 1억 정도는 쪼개게 의혹이 있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근데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예. 방금 1시간 전쯤에 입장을 냈어요. 아, 냈어요? 네. 근데 그런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채무도 많고 증여세도 내야 돼서 내가 친한 사람들한테 1억 4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 그리고 추징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이자만 낼 생각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이제 그 되기 위해서 인사청문 자료가 내고 나서 이번 달에 이제 다른 데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을 갚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 지명되고 갚은 거죠. 예. 근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일반 국민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용불량에 가깝고 빚밖에 없어요. 예. 친구한테 500만 원 빌리기 쉽습니까? 아유, 없으면 어려워요. 그럼요. 빌려줄 때도 뭔가 보증을 세우거나 예. 너 한 3개월만 쓰고 줄게. 예.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18년 동안 그냥 그 직장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간적 영민으로 1억 4천만 원을 빌린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유력 정치인 아니면 이렇게 빌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그걸 지적하고 예, 싶고요.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다 강신성 씨처럼 예전에 스폰하던 사람들하고 또 보면은 그 주변 사람들 몇 명 들어가서 이제 11명이 1억 4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 연이자가 2.5%밖에 안 되고요. 변제기도 보통 우리가 돈 빌릴 때 친구한테 빌릴 때도 한 3개월만 쓰고 줄게 이런 거잖아요. 예. 최초의 변제기가 5년이에요. 아, 2.5%에 5년이면 거의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받을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 2018년도 4월에 빌려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3년에도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아무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받아간 사람이 없어요. 보통 이 정도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고 보지 않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죠. 예.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의심을 굉장히 사죠. 예.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도 차용증만 하나 받아두면 그렇죠. 다 면제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차용 관계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사실상 지원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돈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5년 뒤에 독촉하고 있지 않다가 그로부터 또 2년을 그러니까 7년을 그냥 이자를 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건 청문회 과정에 제가 따져보겠는데 예. 7년간 갚지 않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와서 국무총리 지명되니까 이제 갚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채무로 안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예. 언론 보도에서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잘 찾아내신 건데 이 중에 1,000만 원씩 빌려준 그 개인 지인이라는 분 있잖아요. 예. 이 두 사람은 이 돈을 못 받고 있는 와중에 400만 원, 500만 원 고액 후원을 했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네. 김민석 후보자의 또 오랜 후원인 강신성 씨는 작년까지 후원회장을 하면서 예. 이 4천만 원을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 돈도 원금도 못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부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받을 생각 없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정치적인 어떤 배경 없이 아무리 지인이고 친하다지만 1억 4천만 원을 어떻게 그렇게 모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하루에 그것도 다 모았다는 거죠. 네. 강신선 씨는 그 무렵에 조금 날짜가 다르긴 하지만 예. 10명은 하루에 약속이 난 듯이 1,000만 원씩 쭈루루 입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는 강진성 씨가 빌려주면서 그냥 명의만 빌린 거 아니야? 라는 또 의심까지 사는 거고 특히 그중에 한 분은 그 강 씨의 회사 임원이고 회사 감사로 돼 있어요. 회사 감사 네. 임원이면서 뭐 전북 정읍에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도 같은 날 거의 같은 양식의 서류를 통해서 똑같은 양식이죠. 똑같은 양식.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강신성 씨는 그 김민석 씨하고 오랜 가까운 사이고 예. 이미 몇억 원을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수백억대 자산가입니다. 예. 근데 거기 감사로 계신 분은 이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월급 아마 되게 적을 거예요. 한 월 150, 200 받을라나요? 근데 이분이 기자분이 통화를 했더니 그 기자분 말 이분은 이 강신성 씨 소개로 김민석 후보자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예. 근데 수백억 자산가인 분은 놔두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7년간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빌려줘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사실은 되는데. 예,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다 좋아요. 다 김민석 후보자를 믿고 준 사람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10명, 11명인데 사실 돈이 없으면은 열심히 일반 국민처럼 직장을 가지고 조금씩 벌어서 갚아 나갔어야 돼요. 예. 근데 본인은 그냥 가장 편한 방법인 지인들로부터 돈을 그냥 1억 4천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또 급한 빚을 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하고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때 그분들과의 이해 충돌이나 오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게 일종의 본인 입장에서는 날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폰서를 해준 거고요. 예. 그 스폰서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강신성 씨가 뭔가 부탁했을 때 국무총리로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느냐? 국무총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이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국가 예산 배정부터 해가지고 기업에 지원금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각을 통할하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정말 본인이 오늘 그분들이 너무너무 인간적인 연민으로 도와준 게 고맙다라고 구구절절 썼거든요. 예. 근데 국민 입장에서 뒤집어서 그 글을 보면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본인이 가장 어려울 때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생각도 없이 7년 동안 1억 4천만 원씩 준 저리에 사람을 5년 7년씩 돈 원금 하나도 안 받아가면서 그렇게 거액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준 사람들 못 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무총리 지명되지 않았으면 이 돈 갚았을까요? 나는 그것도 그러네. 후순위로 계속 밀렸을 거라고 봐요. 왜 그걸 보여주냐면 본인은 종교적인 활동 저는 존중하고 교회 헌금하는 거 저는 적극 장려합니다. 예. 당연히 해야죠. 예. 근데 교회 헌금을 2억 하는 동안 이 빚은 안 갚은 거예요. 예. 본인이 현금과 신용카드 2억 3천 쓰는 동안 이거 아들 안 유학 갚은 보내는 동안 이 돈을 안 갚은 겁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과연 갚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잖아요. 안 갚겠다 싶네요. 그냥 이렇게 평균적인 그 상식선의 높이로 보면 안 갚았겠나 저는 싶네요. 이거는 국민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크게 문제 삼는 거죠. 이 지인들로부터 받았던 돈이 본인한테는 고맙겠지만 이분들의 스폰 활동으로부터 공직 생활이 자유로울 수 있어? 라는 생각과 예. 그리고 최근에 설명할 수 없는 돈들이 있잖아요. 예, 예. 조의금과 강연료? 솔직히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이 모르겠는데 5억 원 넘게 비는데 그건 조의금이 그렇게 들어왔을 리도 없어 보이지만 들어왔어도 그거는 조의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 그것도 문제고 공직자 그다음 재산 등록에 딱딱 들어갔어요. 재산 등록을 했어야죠. 네. 어느 쪽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무슨 법이든 계속 어기면서 이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오강수 민족수석이 뭘로 낙마했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낙마했습니다. 예. 근데 공직자가 큰 공직을 맡을수록 사실은 일반 국민들 중에 차명부동산 보유한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됩니다. 예. 하지만 공직에 고위공직을 맡을 정도가 되면 일반 국민들한테 니네 법 잘 지켜야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본인이 적어도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법인 공직자윤리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은 뭔가 돈도 비지만 그 해명 자체에 세무신고는 어떻게 했고
공직자 재산 등록 어떻게 한 거야?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꾸 피하고 입장문만 길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하려는 건데 예. 제가 계속 이 쟁점은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모친 부동산 의혹도 나왔던데 그건 뭐예요? 이거는 모친 결정적입니까? 부동산 의혹은 저도 보긴 봤는데 아닙니까? 예. 좀 이상하긴 합니다. 모친도 이제 사실은 그 아들이 빚이 있다 보니까 그 부동산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막 예. 압류도 되고 뭐 저기 예금도 압류되고 좀 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김민석 후보 관련된 분이 예. 거기에 임대차 계약을 한번 설정을 하고 예. 그 이후에 김민석 후보자의 현재 그 배우자께서 예. 거기다 또 전세를 산 것처럼 또 신고가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 전세를 산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잘 부자연스럽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의혹 제기한 언론 보도를 보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 사정은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떠나서 가장 수입원은 빠는데 공식 수입은 5억밖에 없는데 쓴 돈은 1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국민들한테 설명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얼추 계산으로 한 5억 내지 저는 한 7억 정도가 도저히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코넬대나 그러니까 국제고등학교나 미국 유학 비용을 빼고도 한 저는 한 6, 7억 된 7억 네, 정도 7억 정도가 비는데 거기에 이 유학 비용이나 국제고등학교 그 학비까지 하면 그것도 그죠. 절대 억대가 분명히 넘어갈 텐데 네. 그 돈은 이제 전처가 대신 다 냈다는 됐다고 이제 주장하는 걸로 일단 가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근데 경험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의심이 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민석 후보자는 예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때 예. 본인의 유학 비용을 지원받은 걸로 처벌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과거에 전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번도 그랬을 거라는 공식은 성립할 수 그렇지 없지만 않지만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반반씩 낸 게 아니고 이혼한 전처만이 전액을 부담하고 본인은 그것도- 한 푼도 안 냈다. 그것도 네. 좀 이상하고. 예, 본인은 또 생활은 생활대로 그렇듯하게 하잖아요. 예. 예, 신용카드도 쓰고 그 교회 헌금도 할 정도면은 사회적인 어떤 품위 유지는 해가면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어떻게 어느 정도 누리는 건데 예. 과연 전처가 저 같으면 그냥 적어도 반반씩 내야지 무슨 소리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간단해요. 뭐 달러를 그냥 들고 가는데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안 되죠. 그러니까 송금을 안 하고 해외 유학을 아이를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환치기 같은 거 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외화 송금 내역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 앞에서 송금 내역을 공개하면 끝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아빠 찬스도 그렇고 이 자금 의혹이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여러 가지 자금 의혹이 제일 큰 거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이 50에 50 넘은 상태에서 2억 원 재산이 2억 원밖에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집도 한 채 없는데 예. 무슨 비리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예. 사실 저는 국민을 속이는 워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앞단에 그게 빠져 있어요. 18년 동안 직업이 없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 18년 동안 생활도 영위하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빚이 있는 것이고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옛날에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들키지 않았다면 집을 살 수가 있었겠죠. 예. 그 당시 집 살 만한 돈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바람에 그 돈까지 다 국고에 반납하고 토해내다 보니까 어려웠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스폰서 정치의 결과로서 지금 재산이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이고 뭔가 청렴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근데 거꾸로 이렇게 돈이 없을 정도로 저는 청렴합니다 하는 건 국민들을 정말 눈속임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비난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딱 최근 5년치만 보자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예, 예. 최근 5년 동안 8억 늘었는데 예. 요새 민생도 힘든데 국민들 중에 아무리 고액 연봉자라도 최근에 그냥 어떤 근로소득만 해서 8억 원 저금한 사람 있습니까? 1년에 1억 거의- 6천 저금하려면은 수입이 1년에 한 3, 4억 원 돼야 돼요. 자기 생활하고 하려면. 마술이죠. 5년에 연 수입 총 5억 벌었는데 전체 순자산이 8억 늘었다. 이건 마술이죠, 마술. 네. 예.
그래서 참 지금 뭐 이 김민석 그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뭐 정말 불붙듯이 계속 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아까 저희가 속보 다루면서 이제 미국 아주 캐나다 가신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기내에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의혹에 불과하다더라.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사실 인사청문 과정은 사실 대국민 면접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 뭐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들은 얘기 본인 해명을 듣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게 진짜 말씀 나온 대로 그냥 의혹에 불과한지 아닌지는 너무 확인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우리가 숨겨진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 신고를 했을 거고 재산 등록을 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못 찾겠어요. 예. 세금 신고 내역이나 아무리 재산 등록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만한 돈이 안 보이거든요. 예. 근데 스스로 조의금과 강연료로 기타 소득이 있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예.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오늘 자료 공개하듯이 좀 공개해 주면 안 됩니까? 저는 그 점을 요구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결국 청문회가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될 텐데 청문회 며칠 해야 돼요? 지금 한 이틀만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간사 간 협의를 오늘 오후에도 예. 이제 할 건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를 협조를 하고 예. 투명하다 그러면은 길게 할 이유가 없죠. 예.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 때는 사실 민주당에서 나흘씩 했잖아요. 인사검증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약간 폭주했던 것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방통위원장직위보다 국무총리는 훨씬 더 아유, 훨씬 무거운 자리죠. 무거운 자리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더 의혹이 많아야 되고 이진석 위원장 무슨 업무 추진비로 빵집에서 뭐 샀니 마느니 하는 거 가지고 하루 종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이 의혹만 하더라도 예. 사실은 정확히 규명이 돼야죠. 근데 뭐 깔끔하게 모든 자료를 내서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아 이게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쓴 거구나. 다 그래서 흐름이 다 이해가 되면 저는 길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2일 할 거냐 3일 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깊게 이 김인석 총리 후보자의 의혹이나 논란을 이제 스타디하고 계신 분이니까 딱 느낌이 김인석 총리 결국 취임할 것이다. 1번. 2번. 결국은 이거 못 버티고 낙마할 것이다. 1번, 2번 중에 어느 쪽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어찌 됐든 새 정부가 성공해야지 대한민국에서도 민생들의 삶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초기에 국정 동력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오광수 민정수석도 사실은 초반에 버티려고 했어요. 예.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고 하니까 어쨌든 차명부동산에 결정적으로 차명 대출 나오니까 이건 도대체 뭐야?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을 하면서 그런 거래에 연루돼 있다는 게 전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건 왜 이런데 거기 네. 연루가 돼 있을까? 아마 본인도 더 이상 이건 도저히 뭐 해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자리를 내려온 것 같긴 한데 네.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본인의 회계, 본인의 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데 나라의 곳간에 맡긴다 이 이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건 직관적으로 아실 것 같고요. 예. 솔직히 이제 민주당과 김민석 후보자는 뭐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입장을 보면은 그냥 정치 공작이라고 해요. 뜬금없이. 예, 예, 예. 그거야말로 저는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뻔히 돈의 흐름이 나와 있고 액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설명하면 될 일을 예, 예. 이게 어떻게 정치 공작입니까? 제가 그냥 김민석 후보자가 낸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김민석 후보자가 벌써 국무총리가 된 듯이 회의도 주재하고 뭘 해요. 예, 다 월권입니다. 예, 국회의원이 이 행정부 지구 공무원들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거기도 국민 세금 받아서 다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권한에 맞게 해야죠. 예. 근데 후보자 지명자 신분에서 누구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오만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오만함을 감수하면서 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이슈를 전환하려는 거예요. 이 재산 관계가 8억 는 부분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예, 국민들이 너무나 쉽게 문제점을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돈 어떻게 8억 무슨 돈으로 벌었는데 이거잖아요. 예.
어떻게 8억을 5년 만에 벌었어? 이거니까 사실은 자꾸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여서 예.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이 방송도 많이 보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나 예.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예.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알리게 되면 예. 국민들이 많이 아실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끔하게 해명된다라고 하면 예. 그게 뭐 총리 후보자가 어떤 분이 되든지 말끔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확인되고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체득하신 그런 의혹으로 보면 총리 후보자는 부적절한 걸로 보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근데 이게 1번 그대로 강행할 거냐 2번 낙마할 거냐는 현재로서는 강행하려고 하는 강행하는 거죠. 거로 보이는 거고 네.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나 여러 가지 주진우 의원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한테 널리 공유돼서 불만과 거기다 반발이 커지면 그때는 낙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아 역시 일타 강사라서 이 조금 아주 명쾌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 여러분 아마 어디서 듣지 못한 가장 그 자세한 해설을 들으셨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